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치동에서 17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끌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뤄냈는데,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이끌어왔던 노하우 중에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학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아주 나쁜 덕목이 있다는 걸,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허영입니다. 공부의 허영. 이 공부의 허영은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으로 어머님 또는 아이들한테 다가오겠지만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고 아이들을 망치는, 특히 수학 교육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반드시 아이의 어깨 위에, 엄마의 머리에 이 공부의 허영이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벗어 던지고 반드시 버려야 할, 수학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버려야 할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의 허영은 아이들을 망가뜨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에다가 정석 실력을 끼고 다닙니다. 기본 정석도 아니고 실력 정석을, 그리고 듣는 강의도 다 실력 강의예요. 그런데 기본 문제에 있는, 기본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를 아무 페이지나 펼쳐놓고 풀어보라고 하면 못 풉니다. 연습 문제는 손도 못 대요. 이렇게 엉터리로 수학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온통 지적 허영에 사로잡혀서 마치 기본 정석 한복 보면 다 끝낸 거로 생각하고 실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기본 원리나 개념도 몰라요. 그런데 듣는 강의는 실력 강의입니다. 지적 허영, 공부의 허영, 이걸 버리지 않고는 수학은 정보가 안 됩니다. 기본을 한번 봤는데 그 기본이 머릿속에 완벽히 정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기본 원리나 개념이 잘 들어와 있지 않다면 다시 기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의 모든 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공부의 허용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실력 또는 심화 강의를 듣고 그러한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그것도 공부의 허영이지만, 두 번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내신에 밑에 깔아주는 밑바지가 되는 그런 것도 공부의 허영입니다. 사실은 이 공부의 허영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알고 자기 자신에 맞는 수준의 강의를 듣고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수학은 실력이 올라갑니다. 물론 자기 수준보다 일정 부분 높은 거는 동급이면 돼요. 허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풀고 그런 강의를 듣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닥치고 선행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닥치고 선행이 지금 온 나라를 휘감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선행을 안 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선행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선행은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된 선행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도, 저도 선행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행이 나쁘냐? 닥치고 선행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됐는데, 아이가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감당할 수 없는 과정을 말도 안 되는 강의로 후뚜루 마뚜루 막 넘기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내고 나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머릿속을 잠시 스쳐갔을 뿐이지 로그도 삼각함수도 수열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그런 엉터리 선행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닥치고 선행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학 교육에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게 이 닥치고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가려면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도 이해를 하면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더 좋습니다. 왜? 수학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성과에, 그리고 효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성취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선행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가려면 제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려면 완벽히 이해를 시키면서 나가라는 거지. 그렇게 남들이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줏대 없는 이 닥치고 선행을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이 닥치고 선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1등급 또는 수학 만점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양에 대한 집착. 이 양에 대한 집착이 아이들 수학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너 문제집 몇 건 풀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너 무슨 문제집을 풀었어? 이렇게 아이를 재촉하면 안 됩니다. 아니, 공부가 양으로 해결이 되나요? 특히 수학은 영어나 국어하고는 성격이 다른 과목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꿈에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수학하고 과학 이런 과목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양으로 무조건 무식하게 문제를 많이 풀고 무조건 무식하게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개념 설명 그리고 정확한 원리 체득, 그게 수학 그리고 과학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왕도입니다. 따라서 수학에서는 네가 참고서를 몇 건 풀었냐, 그리고 네가 문제집을 몇 번 봤냐, 그걸 물어볼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한 권이라도 제대로 했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집 하나를 선택했어요. 다 풀었어. 근데 그 중에 모르는 게 많아. 그런데 또 다른 참고서를 사서 또 풀고, 그것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또 다른 학원을 바꾸니까 또 다른 학원에서는 또 다른 참고서를 주고 또 다른 문제집을 주고, 심지어 문제집을 A라는 문제집을 풀리고 숙제는 B로 해오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다시 C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의 양으로 아이들을 양치기를 시킵니다. 사실 대치동에 어머님들 다 아시는 단어예요. 양치기. 양으로 치워죽게 만든다. 줄여서 양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양보다 이 질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한 권을 풀더라도 완벽하게 푸는 거, 내가 한 권을 공부하더라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시키고 내 머리와 내 눈과 그리고 내 영혼에까지 그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 체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만이 수학은 정복이 됩니다. 따라서 수학, 특히 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명심하시면 아마 수학은 어느 순간 자기 것이 되고 정복이 됩니다.